부산에 사는 조정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온 정자 씨. 위태로워 보이는 그녀의 무릎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올해로 76이 된 그녀는 퇴행성 관절염 4기의 환자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너무 심해 간단한 집안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 집안일 중 특히 걸레질을 할 때 고통이 심해 반드시 이렇게 밀대를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설거지도 그녀에겐 고통입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어디다 기대고 해야 좀 설거지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물든 일상, 과연 현재 그녀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무릎이 아프셨던 거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5년 전부터. 한 5년 됐네. 그래서 그러니까 연골이 찢어져 갖고 수술했는데 연골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무릎이 좀 부딪히니까 지금 많이 아파서 이제 수술하려고 지금 결심했어요. 많이 아파요 지금. 2년 전 연골 파열로 인해 시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최근 급속도로 관절 건강이 나빠져 이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몰려온다는데요. 그 바늘상 연골을 하고 난 뒤는 괜찮았어요. 좀 많이 괜찮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그게 부딪히는 게 자꾸 심해져 갖고 이제 연골 없이 잘 견뎠는데 한 3년은 견뎠는데 이제 좀 한 2년 전부터 조금 많이 아파갖고. 무릎이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취미와 여행을 즐겼었던 정자 씨. 이후 연골이 다 닳아버린 무릎이 그녀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여행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다녔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프니까 친구들 이래 다녀도 나는 못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제 빨리 수술해가지고 사는 동안 그래도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분 남짓의 짧은 산책에도 극심하게 느껴지는 무릎 통증. 정자 씨는 관절염이 시작되면서 외출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참 젊은 시절에는 여행도 많이 가고 이랬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여행도 못 가고 진짜 속상하고 친구들은 가고 있는데 빨리 수술해가지고 났으면은 못 간 여행 그냥 열심히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로는 정말 사는 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 같고. 실제로 통증을 주관적으로 객관화한 통증 등급 척도를 살펴보면 관절염 말기의 고통은 출산할 때의 통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골이 닳는다고 통증이 바로 생기지 않고 무려 연골의 70%가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없어 통증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자 씨의 현재 무릎 상태는 어떤지, 통증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퇴행성 관절염, 즉 무릎을 많이 쓰다가 보면 이제 연세에 따라서 점점 닳아서 무릎에 물이 차 있고, 지금 보면 이 무릎에서 오른쪽 무릎의 바깥쪽 부분이 많이 닳았거든요. 그래서 연골판이 없고 뼈가 계속 닳기 때문에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어떤 치료 옵션이 있고 현재 조정자 씨의 경우 어떤 치료가 권장될까요? 처음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처음에 약물을 이용해서 증상을 조절하고 제일 중요한 체중 감량. 근데 현실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체중 감량은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빼야 될 체중이 많이 없는 분도 있고 환자분께서 체중 빼는 거를 무릎이 아픈데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물렁뼈에 그 윤활 역할을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 관절 내 연골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손을 대지 않는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찢어지거나 다른 부분만 살짝 다듬어주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후에는 이제 무릎의 각도를 교정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는데, 연세가 대략 65세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릎의 그 각도를 교정해서 안 닳아있는 쪽으로 쓰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할 경우에 재활을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2, 3일 지나면 바로 걸을 수 있는 인공관절을 해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드리는 것이 어머님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깎아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다 없애고 나면 통증이 있는 부위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아래쪽 뼈에는 이런 모양의 인공관절을, 그리고 위쪽 뼈에는 이런 모양의 인공관절을 이제 넣어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제 인공관절을 할 때 이제 술기가 이제 좀 세련되지 못하고 완성도가 낮으면 이렇게 좀 널널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구부러지는데 나중에는 계속 덜렁거려서 주위의 힘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정교하고 딱 맞게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네. 사람 기술보다 좀 더 정교할란가? 차로 치면 예. 주차를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 아주 좁은 공간에도 네. All Around View라고 차의 모니터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의 그 보조 화면을 보면서 주차를 하는 거랑 네.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더 실수 안 하고 잘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예. 이 정확하게 그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 절삭을 할 건지를 알고 있지만 다시 더블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인공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대퇴신경 차단 무통 시술이라는 게 있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에 통증이 극심하기로 유명한 수술 중 하나입니다.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수술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이 시술은 주로 수술 직후에 이루어지며 초음파를 이용해 직접 대퇴신경을 확인한 후 카테터를 삽입해 신경을 차단하게 되는데, 정확한 위치에 바늘이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술 중 하나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 다리에 이 사타구니 쪽에 이 대퇴신경이라고, 무릎 수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 밀려오는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직접 아주 그 가느다란 바늘을 통해서 관을 설치해 두고 나오면 아주 미량의 마취약만 그 신경에 들어가지만 효과가 뛰어나서 통증을 거의 못 느끼고 밤에 편하게 주무세요. 그럼 그거는 영구적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점점 용량을 줄이고 통증에 대한 공포심이나 그런 놀란 상황이 없기 때문에 재활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술을 하는 병원은 전국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후기로 이제 수술한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네. 부산시까지 왔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조정자 씨의 인공관절 수술 당일. 무릎 인공관절 전치 환술은 먼저 연골이 손상된 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금속 재질의 인공관절을 삽입한 다음 연골판을 대신할 플라스틱 재질의 보형물을 끼우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수술하시는 분은 인공관절을 해야 될 할머니이시고, 그 무릎의 통증이 몇 년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있으신 분이에요.
바깥쪽에 관절이 많이 닳아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깎아내고 나머지 관절 사이의 간격을 잘 맞출 건데 로봇을 이용해서 그 구부렸을 때 그리고 폈을 때 그 간격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변화가 없는 각도를 찾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만 로봇으로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그걸 잘 실제로 그 측정한 대로 깎아냄으로써 수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그 어떤 수술보다 감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는 고령층은 보통 면역력이 약한 데다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이 때문에 수술 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완벽하게 감싼 일회용 멸균 수술복, 일명 우주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로봇의 정확성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결합한 로봇 수술기를 이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특히 로봇 수술은 환자 다리를 실시간 3D 영상으로 스캔해 가장 이상적으로 뼈의 절삭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관절의 삽입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관절 주위의 힘줄, 근육, 인대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어 수술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피부 및 연부 조직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절삭할 수 있어 연부 조직 손상이 적은데 이에 따라 수술 후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경감되기 때문에 더욱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이후 즉시 다른 수술방으로 이동하여 대퇴신경 차단술을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마취할 때 쓰는 그 마취 바늘인데요. 그 안에 작은 관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마취에서는 이제 척추 마취에서는 이거를 이제 등에다가 꽂아가지고 마취를 하거나 혹은 일정량의 마취액을 이거보다 좀 더 작거나 얇은 바늘로 이제 넣어서 바지를 마비시키거나 사지를 마비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퇴신경 차단 수술이라는 것은 마취 바늘을 통해서 대퇴신경이 혹은 다른 신경 근처에다가 가장 가까이 위치시킨 다음에 이 관을 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넣어준 관이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면 이제 혈관이나 신경이 이렇게 제 손가락으로 주게 되면 앞으로 더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이 옆에 딱 있다고 했을 때 쭉 빼게 되면 이제 이 관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관을 잘 고정을 해서 이 끝에서부터 이제 그 아주 미량의 마취액이 나오게 해서 수술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허리 마취가 빼고 나서도 계속 불편하지 않고 통증이 없도록 하는 게 대퇴신경 차단술의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공관절이나 혹은 절골술, 바지 수술을 할 때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그다음 회복이 빠른 이유입니다. 며칠 뒤 무사히 수술이 끝난 정자 씨를 물리치료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CPM을 통해 무릎 굽힘 각도를 조절해 관절의 경직, 유착을 예방하게 되는데요. 이후로 냉각치료, 경피신경 자극치료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수술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혈종, 부종을 감소시켜 수술 부위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조정자님은 이제 수술한 지 약 2주가 지나서 평지를 편하게 걷고 있고 구부리고 피는 운동도 이제 0도에서 90도, 100도 정도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무릎 주위의 힘줄들이 붓게 되는데 그런 것도 마사지나 재활치료 등을 통해서 잘 시행을 해서 이제 무릎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본인께서 느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잘 그간다. 괜찮다 말해도 되더라. 돌아가세요. 다리 살살 올려보세요.